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99번째 시간으로 미저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저리 세실. 공포소설계의 거장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1990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분노의 광기에 찬 스토커 유주인공을 연기한 캐시 베이츠가 골든 글로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또한 영화 자체뿐 아니라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전후로 존재해 대단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집착이 심하거나 스토커 같은 기질이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저리 같다는 비유를 쓰곤 하는데, 그만큼 집착성 정신이상자를 그린 영화에 있어서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작품일 것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미저리는 여주인공 캐시 베이츠의 이름이 아니며 소설가인 주인공 폴 셀던, 제임스 칸이 쓴 소설 시리즈의 제목이자 그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이 소설로 작년에 걸친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소설가 폴 셀던은 좀 더 진지한 작품을 쓰고자 미저리가 죽는다는 결말로 시리즈의 완결편을 낸 뒤 산속 호텔에 은둔하여 새 책에 몰두하는데, 새 작품을 완성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에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떠밀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작 영화의 시작이다. 심한 부상으로 의식불명이 된 폴은 절묘한 타이밍에 구해내는 수수께끼의 인물 애니 월커스. 캐시 베이츠는 미저리 시리즈의 애독자로 오랫동안 폴을 흠모하고 동경해온 간호사 출신의 여자다. 애니의 집으로 옮겨져 그녀의 헌신적 간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폴은 양다리가 부러지고 어깨마저 심하게 다친 처참한 상태인데, 애니는 눈보라로 길이 막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으며 전화마저 불통이어서 외부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눈이 녹고 길이 뚫려도 애니는 폴을 병원에 보내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 폴을 간호하는 사이 마을을 나가 미저리 시리즈 완결편의 초판본을 사다 읽은 애니는 여주인공 미저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폴에게 분노의 광기를 발산한다. 애니는 전형적으로 불안정한 자아에 집착하는 인격장애의 모습을 나타낸다. 자기의 자존심에 유난히 집착하면서 널쭉날쭉한 감정을 가졌으며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당신의 팬이에요 라고 말하며 헌신적이게 간호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왜 해줘도 난리야라며 물건을 던지고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특히 폴의 상태가 호전되어 그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느 번개가 치는 날 광기에 찬 얼굴로 그의 목발을 망치로 내려 찍는 장면은 이 영화의 최고 상징적인 명장면일 것이다. 애니는 폴에게 당신이 미저리를 죽였다며 너무도 분노한 나머지 새로 완성한 책까지 정오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새 책의 하나뿐인 원고 작가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태우라고 지시한 후 생명의 연인인 자신에게 영감을 얻은 새로운 결말의 미저리를 집필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는 그에게 타자기와 원고지를 사준 후 집필실을 꾸며주기까지 한다. 물론 휠체어 신세인 폴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야말로 이 영화의 캐치카피. 폴 셀던은 생업으로 글을 썼으나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쓰고 있다 인 셈이다. 살아남기 위해선 무조건 애니에게 순종해야 했음을 알아챈 폴은 순순히 책을 써나가며 한편으론 탈출을 꾀한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애니의 집을 사치 뒤지다가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하는데, 거기엔 그녀가 과거 영화 사례를 일삼았던 사이코 흉악 범죄 간호사, 별칭 드래곤 레이디였음을 증명하는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가득 나온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업적을 수집하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의 성질도 가진 것이다.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폴은 그녀를
죽이려는 결심을 하곤 약을 타는 시도도 하고 칼을 침대 밑에 숨기기도 해보지만 번번이 애니에게 들켜 평생 절름벌이가 되는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그러던 와중에 폴 셀든이 눈더미에 묻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기사가 나돌고 유일하게 포로의 행방을 걱정해 갓 조사에 착수한 마을의 보안관마저 애니의 총에 맞아 죽는다. 보안관을 쏘므로써 계획에 없던 일을 저지른 애니는 폴에게 동반자살을 요구하지만 폴은 미저리가 전부 완성된 후에 삶의 완결을 내자며 애니를 구슬리고 계획을 짠다. 마음을 가다듬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폴은 애니가 강요한 새로운 결말의 미저리를 완성했고 축배를 들자며 애니의 비위를 살살 맞춘다. 자신이 원하는 결말의 미저리를 얻은 애니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에 응했고 폴은 애니가 방심한 사이 미리 준비한 기름과 성냥으로 하나뿐인 미저리 원고를 불태운다. 그 원고를 되돌려 내려 정신없이 그녀의 머리를 타자기로 힘껏 내리친 폴은 결국 애니를 죽이고 기어이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지속된다. 고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으스스한 효과음악과 눈보라가 쌓인 시골 마을의 투박한 풍경은 오히려 섬세하지가 않아 공포감을 더하기에 딱 좋다. 절반이 넘는 장면이 애니의 집에서 펼쳐지는데 지루하다기보다 오히려 흥미진진하다. 난폭하게 늘어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 잡혀있는 애니의 물건들, 집안 풍경, 배우들의 면밀한 연기는 단연 이 영화의 최고 볼거리다. 폴 역을 맡던 제임스 칸의 신중하면서 재치있는 연기와 말할 것도 없이 이 영화 최고의 상징인 애니 역의 캐시 베이처의 광결인 연기는 마치 이걸 보고 자면 3일 내내 끔찍한 악몽이라도 꿀 것처럼 인상적이다. 헌신적이고 자상한 미칠 듯이 편집정적이며 히스테리성인 그 어느 쪽에도 좀 더 비중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두 얼굴의 균형을 가진 이중인격자를 이렇게나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캐시 베이처는 아카데미상의 최고 부합한 인물일 것이다. 사실 최근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것밖에 안 아프냐고 할 정도로 과소평가된 연기나 웬 피가 저렇게 콸콸이라고 할 정도로 불필요하게 유혈이 낭자한 장면들 겁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군 싶은 시커먼 집의 시커먼 효과음과 괴상망측한 동물소리 이런 요소들에 좀 신물이 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공포영화의 주된 요소를 할 수 있는 한방의 반전도 없는 밋밋한 줄거리를 가졌으며 아주 소량의 피밖에 보여주지 않는 이 영화는 배우들의 명연기와 탄탄한 줄거리, 리얼한 연출이 시공을 초월한 훌륭한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여가성옥계에서 자주 나오는 그 흔한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때맞춰 구출해주는 누군가의 존재도 없이 폴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데 관객이 어차피 죽겠구만 이라고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진전 머리핀을 구부려 방문을 여는 방법을 찾았다. 부엌의 식칼을 침대 밑에 숨겼다. 그동안 애니가 줬던 진통제를 안 먹고 모두 모아 애니를 기절시킬 만한 약을 조제했다 등 그러면서도 뭐야 말도 안 되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저항 크크 이런 것들은 무지막지한 영화들에 시달린 요즘의 나에게 반가운 요소들이었다. 애니 월커스의 집에서 괴사건을 당한 수개월 후 절름발이가 된 폴이 목발을 짚고 한 레스토랑을 찾는 폴은 자신의 애니 월커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로 내면 어떻겠냐는 대리인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제 돈과 명성보단 본인 정신건강의 안녕을 더 챙기겠다는 취지였을까. 그리고는 가끔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난단 말이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레스토랑 여직원의 얼굴이 애니로 보이기 시작한다. 헛것을 봤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친 폴에게 여자공원이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폴 셀든 씨 맞으시죠? 전 당신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공포에 질린 폴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세계의 공포영화는 막을 내린다.
스티븐 킹 원작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본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샤이닝과 미절이다. 그 둘이 대표작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이들도 그 두 작품을 좋아할 것이다. 배경이나 사운드 트랙, 연출 등이 소설의 분위기를 충실하게 살려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잭 니콜슨과 캐시 베이츠라는 미치광이 명배우가 스티븐 킹 소설 속 미치광이들의 요소를 귀신같이 잡아냈음이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가상의 인물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히 빙의될 수 있었을까? 미저리의 경운한 마지막 장면의 엄선한 여운도 일품이다. 미치광이 스토커 애니가 폴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한마디 당신의 열렬한 팬이랍니다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는 레스토랑의 여직원 그를 보곤 애니의 트라우마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폴의 모습은 엔딩까지 소름 돋게 하는 숨은 명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애니와 폴의 관계의 키워드는 권력과 주도권이다. 초반 애니는 폴의 팬으로서 저자세로 시작하지만 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돼 폴이 죽었더라면 더 이상 멋진 문학작품은 없다. 그러니 내가 폴을 살려낸 것은 신의 업적과도 같은 일이다. 와 같은 편집정적인 생각에 빠져 스스로에게 전지전능한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 감정들이 폴을 숭배하던 마음과 맞물려 감정이 극에 치달을 때마다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게 그녀의 이중인격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와중에도 폴은 애니의 비율을 맞춰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에도 없는 달콤한 말들을 하는데 애니는 그게 거짓이란 걸 내심 알아채지만 무시하기보다 차라리 속고만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애니는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녀는 영화 사례를 일삼던 정신병적인 사이코 연쇄 살인범의 면모도 가졌다. 애니는 현실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막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애니가 집착하는 소설 속 주인공 미저리는 어쩌면 자신이 결코 가지지 못한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갈망일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낸 제작진에게도 감탄이지만 이런 철저하게 공포스러운 소설을 쓴 스티븐 킹은 과연 미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소설가임을 납득하게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 최고의 공포영화로 최고의 공포소설로 역사상 길이 남아있을 작품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